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군에 대한 투자 의견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종목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렌텍과 ITM 반도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업종군에 대해서는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다만 이렌텍은 또 오랜만에 짚어드립니다. 좀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이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네. 이제 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이유는 최근에 그 3,692억 원 정도 되는 규모죠. 매출액 대비 무려 60% 가까이 되는데 이 이제 전자담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KT&G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계약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그 전자담배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KT&G도 그렇고 이제 그 단일 벤더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점점 그 전자담배를 만들어주는 이제 업체들은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렌텍이고 사실 이렌텍은 예전부터 그 스마트폰 케이스 네. 하고 이제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전자담배까지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비중으로는 이 전자담배 사업부가 한 23%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PER도 한 9배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잘하고 있는 자기의 분야를 활용을 해가지고 확장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확장을 또 잘못했을 때는 독이 될 수 있는데 네. 이렌텍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과시키면서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건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ITM 반도체인데 이건 이제 반대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사실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회사도 그 배터리 이제 보호 회로를 좀 만드는 업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예전에 그 애플 그 이어팟이죠. 이제 무선 에어팟에 그 배터리 보호 회로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후로 신제품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했고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4분기 실적은 드디어 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참 이게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2%뭐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주식 소각 결정을 내려서 이제 주주들한테 좀 돌려주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워낙 빠져서 주주분들 지금 굉장히 좀 그 속이 좀 상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자기 주식 소각 결정도 내렸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고 또 올해 전자담배 사업으로도 확장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뭐 주가가 아주 싼 건 아니지만 PER 기준으로 한 18배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장만 해준다면 충분히 올해 좋은 어떤 주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만 원대 주가였다가 지금 3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ITM 반도체인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장내 매수가 있었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덕산하이메탈과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입니다. 덕산하이메탈부터 역시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덕산하이메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한 2만 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봤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새 시장도 안 좋고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같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현재 이제 주가 좀 빠지면서 PER이 8배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한번 체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대표이사가 이렇게 15,600원에 지금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거든요. 네. 11,000주면 꽤 많은 금액이죠. 이거를 좀 장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낙폭과대된 상황에서 좀 대표이사가 샀다는 건 그만큼 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전 개인적으로 덕산하이메탈을 굉장히 좀 예전부터 좀 좋게 봤던 이유가 일단 이 회사 본업이 그 반도체 이제 숄더볼이라고 있으면 조금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려서 조그만 이제 볼인데 반도체를 이제 웨이퍼에서 자른 다음에 기판에 이거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부착할 때 그 동그란 숄더볼로 해요. 그걸 이제 플립칩 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와이어 본딩이라 그래가지고 선으로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요새는 이제 이 플립칩 숄더볼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공정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자회사 덕산 네오룩스. 근데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잘 나갔을 때는 도움이 됐는데 요새 좀 주가가 워낙 부진해가지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덕산 네오룩스 지분 가치도 굉장히 크고 또 항법 장치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덕산 넵코스 지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주사이면서 반도체 이제 후공정 회사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미국 또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해서 덕산 마이메탈은 일단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급락세가 계속 이어졌던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가격적인 매력에 대한 포인트들도 짚어봤고요. 이어서 포스코케미칼인데 여기는 뭐 저희가 앞에서도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얘기는 해드렸습니다만은 하다가 거의 반토막 나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누군가는 밑에 선을 잡아줬으면 했는데 상대 매수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그 임원들이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많이 물려 있어요. 사실 15만 원대에도 많이 샀고 네. 계속 이제 내려오면서 장내 매수 나오는데, 근데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샀더라고요. 한 1,100주 정도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11만 7천 원 정도 이제 평균 가격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에 들어왔고, 사실 뭐 요새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워낙 고평가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요새 뭐 고평가주들을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좀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아졌고, 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실적이 대부분 좀 미스가 좀 많이 났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인데,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의 또 양극재, 음극재 뭐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양산성은 뭐 굉장히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2차 전지는 절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상반기엔 조금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천천히 좀 이게 저가에 분할로 좀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성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니까 좀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내 매수가 나왔다고 반등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업부장님의 12억 원어치 매수세가 좀 하나의 신호탄이 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한화솔루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나솔루션은 이제 올해 태양광은 되게 좀 괜찮은데,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화재 여천 SNC인가요? 거기가 이제 그 화재 사고, 이제 폭발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가동이 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의 키 팩터는 태양광이니까, 그래서 이 이슈가 조금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복원될 것 같고요. 일단 2,500주 정도 이번에 33,000원에 장내 매수가 좀 들어와서 임원의 좀 매수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올해 뭐 작년에 태양광이 적자 났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BBB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좀 통과가 돼야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힘을 받는데, 아마 그거는 3월 중에 한번 통과를 한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하나솔루션도 기대감을 갖고 지금은 거의 좀 바닥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이렇게 해서 포인트 짚어드려봤고요.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피켜온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분명히 실적 잘 나오는데 저평가된 종목들 찾으면 많다라고 강조를 해주시고 실제로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한 거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기업이 그 이노와이어리스라고 통신 장비. 네. 근데 통신 장비주들이 주가만 보면 정말 너무 안 좋은데. 5G 생각하면. 예. 근데 이노와이어리스는 정말 놀라운 실적을 냈더라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18% 증가했고요. 기대치 대비해서도 128%. 저 실적 보고 제가 숫자를 내가 잘못 계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깜짝 실적이 나왔고, 이 회사가 이제 5G 스몰셀이라고 중계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기지국하고 기지국 사이에 커버리지를 못하는 음영 지역이 있잖아요. 특히 5G는 이런 이제 직진성이 있어가지고요. 저런 이제 벽 같은 데 닿으면은 그걸 좀 통과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중계기를 많이 깔아줘야 되는데, 그런 스몰셀을 만드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5G는 이런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를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변수가 좀 완화되면 설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5G 만약에 투자를 한번 하신다면 이노와이어리스에 한번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노와이어리스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PSK 홀딩스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근데 실적이 어제 발표됐는데 뭐 정말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 기대치 대비해서도 한 21%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만드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하고 리플로우 장비인데, 아까 그 리플로우 장비는 그 제가 덕산 하이메탈 설명드렸잖아요. 이 숄더볼이라고 그걸 기판에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이제 장비 회사가 바로 이 PSK 홀딩스입니다. 그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고, 그다음 디스컴 장비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런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자회사 PSK 지분도 갖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 회사를 굉장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조건이 좋은 게 반도체에 속해 있어서 업황도 좋고요. 실적 좋고, 그리고 싸면 더 좋잖아요. 네. 근데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딩스자가 들어가가지고 지주회사라는 인식 때문에 좀 약간 이게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업회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에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후에 상승을 아주 탄력적으로 받았다가 고점 찍고 약간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한 종목 더 있죠? 네, SFA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어요. 근데 어제 발표했는데 아니, 숫자만 보면 왜 안 갔지라고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주가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46% 증가했고, 기대치 대비해서도 한 9% 더 잘 나왔고, 특히 이 회사가 원래 OLED 장비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네. SK온에 검사 장비 납품하고 있어요. 미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또 쿠팡의 물류센터 장비 이쪽 뭐 수주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다양화된 OLED에서 분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로 이제 그 뻗어나가는 흐름들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PER도 8배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SFA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평가된 실적 호전주들 3개 오늘도 한번 소개를 받아봤고요. AS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에 HRS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7%가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포인트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HRS도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잖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해롱실리콘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네. 안 봤어요. 거의 뭐 제 뇌리에서도 잊혀진 기업인데, 전자공시 보면서 실적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깜짝 실적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여전히 본업이나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퍼가 6배밖에 안 돼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올라갈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보통 한 PER 10배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상승률이 충분하니까 쉽게 팔지 마시고 정말 계속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에 생수에서 여기 배당도 해줘요. 농담삼아 반농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또 시장 관심 갖다 보니까 이렇게 날아갑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살짝은 좀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시장이 지금 뭐가 하나도 안 통하고, 아니 어제 그 혹시 보셨어요? 그런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전화도 오라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했습니다. 네, 이미.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 그 우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한국장 끝났으니까 네. 철수해.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증시에 기댈 게 전혀 없다. 막 이거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좀 짤인데, 참 우리 한국 증시가 그만큼 지금 너무 소외를 받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오르겠죠. 오늘은 좀 급등 출발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 뭐 전쟁이다, 뭐 아니면 미국 긴축이다, 이건 물론 중요한 이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네. 악재들. 근데 오늘은 뭐 군대 철수하고 내일은 또 다시 병력 집결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좀 샀다 팔았다 그러면은 사실 뭐 계좌는 녹아요, 사실은. 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기 괜히 뭐 요즘에 실적 호전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그러니까 꼭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장에서 결국 우리가 투자할 건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실적인 것 같아요, 숫자. 그래서 지금 사실 숫자도 스토리도 결국 지금 잘 안 통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숫자는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숫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잘 나오는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과감하게 그냥 파시고, 숫자 잘 나오고 그리고 싼 것도 많잖아요. 네. 그쪽으로 그냥 교체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숫자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숫자를 좀 믿고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